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9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세종시 아파트는 올 들어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여전히 폭은 줄고 있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울시 편입 이슈에도 김포의 청약단지가 1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호재보다는 고분양가가 수요자들을 주춤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됐던 민관 합동건설사업장의 조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될 전망입니다. 조정위는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사업계획 및 토지 이용계획 변경, 공사비 분담, 사업기간 연장 등에 대해 공공발주처와 이견을 조율해 조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부동산 기사들이 많이 있는 그 뉴스칸을 보다 보면 꼭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들을 하루에 몇 개씩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예인의 부동산 총 자산은 뭐 몇백억이다. 어떤 연예인이 얼마에 산 꼬마 빌딩이 얼마가 됐다. 이런 기사들 참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기사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마냥 부럽다라고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저렇게 투자를 잘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이 되시나요? 만약 후자시라면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나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들, 또 하락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들,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점점 이제 가격이 정점을 완전히 찍을 거고, 찍고 나서 만약에 하락을 들어간다면 그때는 또 하락 요소 중심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은 부동산 투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게 정말 합리적이냐, 얼마만큼 이게 좀 신빙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똑똑해,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무조건 맞아, 이런 식의 어떤 결정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잘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 혼자서도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신다면 아마 조금 더 현명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표님 먼저 세미나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한 2달 됐나요? 그때부터 2차 하락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전부터도 하락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조만간 2차 하락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2차 하락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소액 투자,
여기 소액이라고 했는데 이런 소액 투자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액 투자가 어쩌면은 월세를 중심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갭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갭 투자냐 아니면은 월세 나오는 수익형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해를 좀 갖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노후 투자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는 거의 대다수가 다 50대 중반 또는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60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세미나를 해보면은 이 노후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노후에 둘 부부가 남을 거니까 이 둘 부부가 살면서 한 350만 원, 많으면 한 400만 원, 이 정도면 우리 두 부 노후 준비 다 됐어.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99.9%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부부간에 어느 한 분이 불편해지면은 나머지 분이 그분을 요양을 해야 돼요. 그 요양을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은 요양사를 불러야 되는데 이런 요양사 한 사람당 지금은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향후에는 무조건 400만 원, 500만 원 안 주면 요양사 한 사람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인원 자체가 할 사람이 없죠. 그다음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누구나 다 요양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들 부모님 제가 모시고 살 때만 하더라도 한 달에 그거는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은 한 달에 그냥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요. 4, 50만 원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2배 이상 올랐고요. 향후에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아마 제 생각에는 1인당 기본적으로 그 침대 하나에 가만 앉아 있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각종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하여 노후 생활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노후 준비를 300만 원, 400만 원 있으면 된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1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꼭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같이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또 주말 편하신 분들 위해서 토요일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부동산 시장의 동향도 좀 살펴보고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영동포구 도림 사거리 부근에 있는 네, 장미마을 신속 통합기업으로 재개발 추진 중인데 네, 거기에 투자해도 좋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그리고 신속 통합 1차, 2차 선정 확정된 구역 중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을 알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신속 통합 기획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네네. 시청자님 지금 투자 금액으로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한 2억 5천 정도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도림 사거리 근처에 장미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여기에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하나 먼저 분석해보고 아니라면 좀 신속통합기획 개발이 좀 확정된 지역 중에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그거 혹시 아세요? 신속 서울시 안에 예, 예.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된 구역에는 예, 예. 구입을 하시더라도 직접 들어가서 사셔야 된다는 거 아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직접 무주택자로서 실거주 들어가서 인증을 사실 받으면, 예. 생각도 있으세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 혼자가 아니라 세대원 다 들어가야 돼요. 예. 물론 그 나머지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팔아야 되고요. 대나 그 아시겠죠? 자녀가 독립되는 세대라 하면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뭐 예, 어쨌든 들어가는 그 구입하시는 분이 예.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갖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이건 팔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조건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통 우선 거꾸로 신통기획이요. 예. 신통기획이 확정된 구역을 뭐 추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확정된 구역은 2억 5천으로 구입을 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은 들어가야 되지만 들어가서 살 만한 어떤 뭐 하다못해 식구가 2명이 방 2개는 가지고 들어가서 살겠다. 네. 최소 그렇게만 하더라도 물론 다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6억에서 8억은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는 건 안 맞다는 얘기죠. 네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미마을 말이에요. 네네. 장미마을이 이게 옛날부터 뭐 개발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있었고 예. 이거는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이미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주거환경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전면 재개발이 아니고 예. 그냥 각자의 어떤 밑그림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개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동네에서 신통기획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TV 보고 계시죠? 네네. 보시면은 여기가 장미마을인데 입지는 좋아요. 예. 입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일단은 여기가 신분당선이 참 신안산선이 이제 신안선, 개통 예. 예정이고요. 예. 근데 개통하고 나면은 하고 난 뒤에는 이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철도가 있잖아요. 네네. 이 철도를 넘어서 지하철은 좋아져요. 네. 지하철 이외에 여기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학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여기 있는 신안산서 하나 개발을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는 가격이 반영이 됐겠죠. 예, 곧 이제 내년 후년 되면 내년인가요? 되면 그거 할 거니까요. 개통할 거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장미마을도 신통기획을 한다고 해도 네.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쳐놨는 1번이 있고요. 네네. 이렇게 쳐놨는 2번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요 2번 구역에 있는 분들은 안 할 거예요. 네. 제 생각에.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좀 모르겠어요. 예. 안 할 거예요. 왜? 이 대로변에 지금 상가들을 쭉 여기가 상가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신통기획을 할 어떤 이유를 못 찾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도로도 뭐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통기획이 된다라는 확정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 신통기획을 일단은 추진은 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아, 그렇죠? 네. 그 가정하에 네. 안 될 수도 있는 가정하에 이걸 살 거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렇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제 생각은 물론 늘 말씀입니다만은 그 제 세미나에 꼭 오셔서 네네. 좀 저하고 좀 더 길게 얘기도 좀 나누고 꼭 하세요. 그래야 네네. 시청자분이 도움이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어쨌든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네.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에 있는 지분가가 다 올라가요. 네네. 왜냐면은 나중에 아파트 받을 거니까. 네네. 근데 아파트가 떨어지면 이 지분가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반드시요. 그래서 네. 재건축 아파트도 쭉 가격이 올랐던 것이 나중에는 쭉 떨어지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면은 그것도 안 떨어져요. 네. 지분 형태라는 게 결국엔 아파트 되기 위한 번대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가장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파트 흐름이에요. 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럼 아파트 흐름이 앞으로도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질 거야. 그러면은 지금 구입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근데 흐름이 아니야, 꺾일 거야.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입할 이유는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예.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꺾였다 손 치더라도 또는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네, 네. 그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예.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예, 예. 왜냐하면 이 동네가 좋아. 그렇고 샀는데 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럼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저기 상계 주공 5단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상계 주공 5단지가 11평짜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전부 아주 소형이에요. 대단지고요. 근데 여기는 저층이란 말이에요. 5층짜리. 예, 예. 저층에다가 용적률도 130%인가 얼마 해서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럼 사업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거 사업성만 보면 이거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1평짜리가 금액이 얼마까지 갔냐면은 9억 막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9억을 사도 이거 부서지면 용적률 좋으니까 난 아파트 받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도 이거 사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 안 되느냐? 11평짜리 그 가지고 있는 대단지를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이 조합원들에게 전부 다 아파트 한 채는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다가 11평짜리로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25평이든 30평 정도를 지어가지고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넓어지는 면적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높아지면 면적이 넓어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세대수만 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 11평짜리로만 지으면 지금보다 세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겠죠. 예, 예. 그럼 쉽게 생각해서 면적이 넓어지면요. 그럼 세대수는 안 늘고 뭐 20평대나 30평대가 쭉 늘겠죠. 예, 예. 그러면 하나씩 다 주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팔 게 있어요, 없어요? 밖에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비용은 자기가 다 내야 되잖아요.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그러기 말씀이죠. 때문에 예, 제가 이걸 못 사게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딱 이게 진행을 하니까 5단지, 6단지씩 개발 진행했는데 여기 대단지가 들어왔잖아요. 큰 세대가. 예, 예. 들어왔는데 임대주택 다 빼고 나니까 이분들 조합원들에게 하나씩 다 주니까 일반 분양이 하나도 없어. 제가 늘 수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듣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흐름도 보고 물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좀 시야를 넓혀서 2억 5천으로 투자할 때는 많은데 무조건 찍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좀 시차를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보면서 어차피 제 기준이에요. 네. 아파트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은 다 조정 받을 거니까 천천히 살펴보더라도 늦지 않다. 아, 예.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세미나 오셔서 더 깊은 얘기는 더 하시고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신속 통합 기획을 비롯한 재개발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일러드리고 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조언까지 더 얹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재고해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1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인덕원에 있는 대우 푸른마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그게 18년도에 갭 투자를 해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문의를 좀 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갭 투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안양 인덕원에 위치한 이 대우 푸른마을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투자 가치 면에서 계속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인덕원 네, 쪽이라고 반갑습니다. 하셨죠? 네네. 인덕원 대우요. 네. 자, 인덕원 대우가 여기 같은데, 자, 보시죠. 네네.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이 대우 아파트를 18년도에 구입하셨는데, 네. 18년에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그때는 6억이요. 6억에 구입하셨군요. 네.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뭔가요? 지금 매도를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매도를 할까? 예,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좀 알고 싶고. 그냥 갖고 있을까? 네. 이런 어떻게 거네, 하면 그죠? 좋을까? 자, 네. 우선 두 번째를 봐요. 만약에 갖고 있겠다 이 말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하고 똑같죠? 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갖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생각에 네. 만약에 올라간다면 뭐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뭐 인동선, 올파선, GTX, 신호선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교통. 네. 교통 네.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교통은 이미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미 다 알고 있고 여기에 GTX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4호선을 가지고 사람들은 서울에 얼마 안 걸려요. 네. 얼마 안 지나면 바로 강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GTX를 꼭 들어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는 큰 기대는 저는 안 해요. 네. 저는. 그것은 이미 가격에 이 주변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말이에요. 얘 있는 대우 아파트는 이게 한 20년 이상이 됐잖아요. 네. 20년 이상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가 처음에는 신축일 때는 신축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15년 이렇게 갈 때는 입지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년이 넘어가서 25년이 가잖아요. 네. 그때는 얘가 재건축을 잘 하면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하는 재건축 사업성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미 지어져 있는 용적률 자체가 너무 높아서 30년이 되더라도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면 갈수록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더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뜻이죠.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18년도에 구입을 6억을 했잖아요. 네. 이게 30평대죠. 네. 30평대가 6억을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치솟았냐면은 주변에 여기 과천 위에 여기 정보 지식 정보타운 밑으로 해서 이 언저리 있잖아요. 네. 네. 이 위에 과천에서 과천하고 인덕은 그 사이. 네. 이 사이가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격은 밑에 있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역이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A급 아파트는 14억, 15억 막 이런 식으로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네. 그것이 다 떨어졌죠.
네. 약 30% 가까이씩 떨어졌어요. 얘도 얼마까지 갔냐? 9억에서 10억 가까이까지 갔어요. 네. 얘도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겠어요? 거의 7억 가까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반등을 한 거예요. 네. 반등을 해서 지금은 8억 내외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가격인 것 같고,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격에도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팔린다는 가격이 아니에요. 네. 정말 운이 좋아서 팔리는 가격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가격도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얼마까지 혹시 텔레비전 켜놓으셨어요? 네. 소리는 끄세요. 소리만 끄세요. 네. 소리만 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계속 말씀 나눌게요. 네. 이 지금 현재 8억에서 조금 넘어가거나 할 텐데 8억 내외일 텐데 네.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봐요. 네.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작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질 때 얘가 거의 7억 가까이 또는 7억 바로 밑에까지 갔거든요. 네. 그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 내년이 아니라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격 수준 때 거의 밑으로 갈 확률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구입을 6억에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보는 눈에는 6억에 샀으면 6억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별로 남은 게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19년도부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19년부터는 아파트 사면 안 된다. 올라가도 나중에 팔 때 되면 내가 다 남는 게 다 사라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아, 네. 예. 내가 팔 때 내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아파트라는 게 사갖고 1, 2년 만에 또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년도부터는 19년, 20년 때 내가 못 사게 했는 거예요. 네. 18년 후반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그래서 네. 결론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가치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생각이 아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어떤 뭐 지역적인 힘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이 네. 지역에 대해서 또 주변에 아무것도 개발이 없던 개발이 워낙 많아서 네. 이 많은 지역에 있는 어떤 신축 아파트 쪽으로 사람들이 설림 현상이 있지. 네. 거기에 못 갖는 사람들이 오겠죠. 당연히 펜션 그렇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지만 네. 그러니까 기본 실수요자는 존재해요. 그러나 실수요 플러스 여기에 투자 수요가 같이 뭉쳐졌었을 때 가격이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수요는 충분히 존재하는 아파트지만 투자 수요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 수요는 없어질 거다. 없어질 네. 거다. 왜? 용적률 자체가 워낙 높아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쳐요. 네. 30년이 지났어. 네.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용적률도 높지만 그 용적률에서 하나도 못 받는다고 보면 있는 분들이 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최소 6억에서 7억 이상씩 돈을 다 내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고층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내야 될 거예요. 어쩌면은 6, 7억 네. 이상.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8억이라면은 여기에서 7억만 더 되면 15억이죠. 그렇죠. 여기 신축 때문에 15억이 넘어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네. 역으로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네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잘 네. 고민을 해보시고 더 고민이 필요하시면 그때는 꼭 다시 전화 주시든지 세미나 오셔서 여쭤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투자 가치 면에서 분석을 좀 차근차근 해봤습니다. 우선 매수 가격보다 더 떨어질 염려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아니다 조언 드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고민 사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99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마포 그랑자이 아파트 한 채와 충무로역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연장해서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집이 하나가 있고 제가 불러주는 사이 적었는데 집이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얘인데 지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보유를 할까요? 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고민을 왜 하겠어요? 요즘 오피스텔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가 없으니까 오피스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매도를 할까요? 뭐 이런 고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마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충무로에 있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소형인 것 같아요. 소형이라고 하면은 방 2개짜리 이하, 1개짜리나 뭐 이런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거는 보유가 맞아요. 왜 보유가 맞냐? 첫째, 전세 사기니 빌라에 따르는 전세 사기니 이것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이 지나치게 사람들이 기피를 해서 가격대가 바닥으로 지금 와 있어요. 오피스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매수세도 없지만 판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급한 사람 위주로 파면 가격이 없어요. 워낙 전세금에서 얼마 안 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닥권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돼 있다. 첫째, 현재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나 다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은 돈으로 월세 나오는 걸 안정적인 공실 없는 거를 구입해 가려면은 이 오피스텔만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만한 것이 거의 없다. 곧 노후 대비에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셋째, 지금 현재 전체 오피스텔과 다세대 시장이 죽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왜? 또 더군다나 세금을 꽉 묶어놨다. 문재인 정부 때 풀었던 것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다시 다 묶어가지고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거의 다 뺏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은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을 사면은 2주택자 또 요런 거 2개 갖고 있어서 하면 3주택으로 취득세부터가 벌써 하면은 뭐 8% 12%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나 이런 걸 살려는 사람은 이것부터 먼저 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 전세 시장이니 이런 시장에서도 자꾸 전세 사기니 어쩌니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사람들이 이런 데 기피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떨어지고 전세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하는 사람도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분양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는데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분양을 하고 공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분명히 이런 오피스텔이 많이 부족해요. 서울 안에는.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책 때문에 오히려 이걸 공급을 못하게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어느 한순간에는 터진다고요. 어떻게? 가격이 상승된다니까요. 무조건. 이런 점. 마지막은 그러다 보니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월세를 바꾸고 있어요. 월세를 바꾸면 임대사업자에 대해 하더라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월세로 가다 보니 전세가 귀해지기 시작을 해요. 서서히.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노후 대비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런 갭 투자로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그런 시기는 지금처럼 바닥권역에 있었을 때 아니면은 구입할 수가 없을 거예요. 향후에는 제 생각엔 그렇게 들어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더군다나 또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하게 되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주택으로 또 봐주잖아요. 팔 때. 그러니까 또 1가구 1주택으로 또 인정을 받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무로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라면 방 3개짜리는 예외예요. 2개 이하를 소형 오피스텔이라면 이 문자 주신 7992번 이분 7992번 이분은 적어도 임대사업자를 계속해서 해가면서 연장을 하고 보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고민하지 말고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대표님의 상담이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 그때그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는 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아파트 2차 하락이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제 19년, 20년대부터 구입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현재는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믿었죠. 전부 다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제가 하루아침에 그 폭락하듯이 이렇게 수직으로 낭떠러지 가듯이 간다고 얘기할 때도 안 믿었죠. 그런데 21년도에 그렇게 됐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떨어지지만 다시 반등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20년도부터 얘기를 해온 거예요. 제가. 반등됐죠. 근데 이 반등도 최고점 21년도 가격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제가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죠. 그리고 반등이 거의 끝점에 와서 지금 약간 수평으로 횡보하는 형태 가까이까지 왔죠. 결국에는 앞으로 제 생각은 아파트 2차 하락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2차 하락 무조건 돼요. 아파트. 2차 하락을 되는데 지금 반등한 시기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팔려고 내놨잖아요. 지금 반등한다는 것은 누군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구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이라면 지금 물건은 20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2차 하락이 됐었을 때는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락 시에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팔리지가 않아요. 사지가 않습니다. 왜? 매수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완전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에 대해서 대비는 하셔야 된다. 왜 2차 하락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격 막 저 사람이 가격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세미나 같은 데 오셔서 왜 당신은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느냐 충분히 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 방송 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은 쟤는 내 생각 달라 하고 쳐버리면 결국엔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어떤 소액 투자의 개념 자체가 소액 투자의 대명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이게 갭 투자인데 재개발 같은 물건이 있고 둘째는 이건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죠. 정비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같은 어떤 소유 규모가 있고 세 번째는 월세를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소액 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소액의 기준이 얼마냐라는 것인데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갭 투자 얘는 1억 서울에서 좋은 지역으로 1억이 안 들어가요. 지금은 잘 사면은 1억 안 들어갑니다. 6, 7천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에요. 방 2개짜리 기준으로. 이런 기준인 반면에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쪽에서는 이거는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데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좀 괜찮은 물건을 산다 하면 지금은 거의 한 3억대 이상씩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장담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모아주택 이런 데는 2억 안 주고도 살 수 있어요. 거의 얘들은 뭐 한 2억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월세 나오는 거 얘는 천차만별이에요. 얘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서울이냐 경기권이냐에 따라 다르고 금액은 제가 적으면은 대출을 이용하면은 또 충분히 돼요. 그래서 소액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노후 투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노후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정말 우리에겐 좋은 환경이었어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경제 성장이 거의 제로 베이스 내지는 1% 초저성장으로 가면서 인구가 이제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급속도로 지금 아이들을 안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적어도 약 한 15년, 20년만 가도 느끼기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죠.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는 이미 부동산은 늦었다.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얘를 이해를 하고서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월세만 나온다고 노후 대비 되는 게 아니에요. 월세 400, 500 나온다고 노후 대비 다 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 내용들을 저는 세미나 시간에 다룰 거예요. 1시간, 2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가. 그러니까 꼭 세미나 때 접수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니까 오셔야 되고요. 제가 늘 마지막 시간에 이런 걸 보죠. 한 주간에 있었던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서 부동산의 아파트 흐름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 미국의 퇴사자가 확 줄었다. 고용시장이 냉한할 때 지금 미국 고용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내용들이 이직 수용고 실업률이 없고 경기 침체가 시작될 확률이 엄히 40%를 넘어갔다. 이 이야기는 일단 향후 미국의 경기가 나빠질 거야라는 것을 일단 우린 예상해 볼 수 있죠. 얘는 경기가 나쁘면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이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도 투자를 안 하게 돼요. 돈이 있다고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경기가 나쁘니까 아무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돈을 끌어안고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일본 도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서울 강남에 25억, 30억 가잖아요. 도쿄에 지금 15억, 16억 간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말이에요.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 낳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진핑이 중국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인구가 줄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에 가서 빨리 아이 낳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이게 정말 어렵다. 인구 감소 대비 정책을 다자녀로 우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 우리도 무조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격하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사회적 지탄을 받았는데 저는 세미나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 한 명 낳으면 1억씩 줘라, 2억씩 줘라, 3명 낳으면 아파트 한 채씩 그냥 무조건 줘라. 막 이런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정도로의 어떤 호감을 주지 않으면은 절대 지금 젊은 층에서 아이를 더 낳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젊은 층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 시대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한국은 삼고엔 금리, 환율, 물가에 무너지는 기업들은 법인 파산이 되는 게요. 개인 회생을 하는 것보다 더 추월을 해서 파산이 많답니다. 건설사 폐업이 2배가 늘었고요. 플랫폼까지 도산 위기에 있다. 한국의 경기가 뭐 수출을 했다 어쨌든 그거는 대기업 경기고요. 전체 경기는 굉장히 안 좋죠. 그만큼 심리가 똑같아요. 부동산 심리는 식을 수밖에 없다.
해외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을 보면 미국은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 위워크가 파산을 했답니다. 공유 경제 이게 오래된 것 같은데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쉐어하우스를 할 때 저는 이거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우선인데 돈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내 혼자 같이 안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파산이 났고 한국은 집이 안 팔려서 매매는 관망세, 입주 시장도 주춤, 집값 잡겠다는 문정부, 등록임대 사업자만 잡았다. 세제 혜택 부활 법안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하세요. 뭘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만한 것들이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요. 세계는 냉전 시대로 가죠. 부동산은 2차 하락을 대비해야 되고 위험 요소를 줄여야 돼요. 위험 요소를 아파트를 덩어리를 계속 끌어안고 있다는 거는 투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데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합쳐서 거기다 돈을 넣었다면 그거는 엄청난 위험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내 자산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얘기지만 집이라는 자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나머지 자산이에요. 나머지 자산.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월세 나오는 것이 월세가 떨어지면 모를까 월세가 안 떨어지면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월세가 만약에 10억 주고 사는데 300만 원 나왔다. 그런데 월세가 떨어지지 않는데 그 가격이 9억, 8억, 7억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 요소들, 각자 위험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를 줄이지 않으면은 향후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꼭 가져라.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세미나 오셔서 이런 위기 상황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방송만 보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꼭 좀 이런 내용들을 인식을 해보면은 어딜 보더라도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세미나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미래 설계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가 다시 한번 이 가격이 좀 하락 조정할 그때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 동의해서 나도 좀 계획을 세우고 싶지만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에도 2차례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무료 세미나 참여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예, 어차피 아파트 2차 하락이 왜 그렇게 되느냐. 소액 투자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까? 우선 인식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내일입니다. 또 토요일 1시 합니다. 그냥 저한테 오시면 1시간, 2시간 갖고 세미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시간 이상씩은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요. 아마 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제 세미나 듣고 후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네, 거기까지 안내 드립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바로 내일 금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주말 편하신 분들 위해서 토요일 오후 1시 이렇게 2차례 무료 세미나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또 어떻게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 투자 계획을 전반적으로 좀 공부해보면서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개별적인 궁금한 사항도 차동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무료 세미나긴 하지만 선착순으로 접수하신 분에 한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또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세미나 참여 원합니다라고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시간 되신다면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좀 날이 흐리긴 한데요. 그래도 맑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